얼마 되지 않아 한영제가 죽고 원소의 숙부인 원코이와 하진이 보좌하여 국정을 돌보게 됩니다. 동태후는 왕미인이 하황후에게 독살된 후 그 소생 유엽을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특히 유엽을 좋아하여 항위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서원군 대장 환관 건석과 공모하여 천자 서거 직서를 빌미로 하진을 궁으로 부른 후 매복한 살수로 살해를 계획하지만 건석수하의 부하가 하진이 궁에 들기 전에 암시를 보내 군령으로 도망가 병을 핑계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암살 음모가 실패하고 건석이 두려움을 느껴 곽승을 찾아가 십상시와 연합하여 하진을 죽이자고 하지만 곽승이 누굽니까? 초기 하진이 뇌물을 써서 하황후를 궁에 넣을 때의 고향 환관이지요. 또한 장랑, 조충 등은 하태후가 왕미인을 독살하여 폐위 위기에서 스스로 돈을 털어 하황후를 구해낸 장본인인 관계로 도와줄 리 만무하죠. 결국 하황후에게 암살 계획을 알리면서 건석은 죽임을 당합니다. 건석이 죽고 결국 하황후의 아들 유변이 즉위를 하고 하황후는 하태후, 동태후는 동태황태후가 됩니다. 동태황태후는 정치에 관여를 하고 싶어하나 매번 하태후에게 저지를 당하고 동태황태후는 하태후에게 말하기를 시야어짱 썸머 무얼 그리 오만방자하느냐 너는 기껏해야 오빠 하지네 기대는 것 아니냐 내가 동중을 시켜 너 오빠의 머리를 베어버린다면 믿겠느냐 라고 하자 하태후가 생각하기에 일리가 있어 하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진과 하묘 형제는 부하를 시켜 상소를 하게 하고 동태황태후를 궁에서 쫓아냅니다. 상소의 내용은 당시의 법률에 따라 번우는 수도에 머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태황태후를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합니다. 한 영제 유홍의 부친은 황제가 아닌 번왕이고 유홍의 친모 동태황태후 역시 번왕의 부인인 번우였는데 선대 황제였던 한 환제가 사후 자녀가 없자 종실의 자녀를 환제의 아들로 삼아 황위를 잇게 하여 동태황태후는 정통의 황제 모친이 아닌 셈이지요. 암튼 복잡합니다만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은 며느리가 승리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향후 동탁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반전과 비극으로 모든 악년들이 끝납니다. 대장군 삼하의 중국 역사극의 한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양수가 처형되기 직전 삼하에게 나와 당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가? 당신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요. 내가 먼저 저승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최후까지 참다가 나중에 와서 알려주시게나. 그때 가는 거와 지금 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이야. 결국 동태황태후와 하태후의 비극적인 결말은 좀 먼저 가나 좀 나중에 따라 가나 도토리 대갑박제기인 듯 합니다. 동태황태후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녀의 손이 형제였던 동중도 감옥에 갇혀 죽게 되고 본인도 살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죽게 됩니다. 폭사라고 정사에 표기되어 있는데 폭풍처럼 갑자기 죽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충격으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나 독살을 좋아하는 하태후가 독살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일 뿐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관계로 갑자기 죽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알 수 없는 원인이 있었겠지요. 사람을 무는 개는 짖지 않고 짖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고 하지요. 동태황태후가 하진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시끄럽고 위협적인 수단으로 큰 소리만 쳤다면 하진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소를 통해 법률에 따라 예와 절이 있고 명과 분이 있으며 몰래 살기를 숨기고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잔차오축은 이라는 말을 중국 역사극이나 현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풀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뜻으로 음모를 꾸미거나 역적으로 몰린 권력자 가족의 씨를 말리려고 모조리 몰살시키는 장면에 무수히 등장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훨씬 고수의 비급인가요? 하진이 정말 얼마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건석이 죽자마자 서원군은 하진의 손에 들어갑니다. 원소, 조조, 장양, 장려, 전구이 등이 주요 통솔자이며 조조 같은 인물도 대장군부의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될 정도로 낮은 직급이었습니다. 원소, 진림, 순유, 노식, 포신 정도가 그 자격이 되었지요. 노식은 아시다시피 당대 제1위 사림유생이었으며 이후 백마장군 공손찬, 유비가 모두 그의 제자였습니다. 노식은 문무를 겸비하여 중국 역사상 범양노시 2000년의 명문호족이었습니다. 순유는 이후 조조의 중요한 모사가가 되며 진림, 왕윤, 포신은 제후들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인물들을 수하에 거느렸습니다. 하진이 백정에서 출발하여 대장군에 이르기까지 뇌물로 환관과 관계를 맺고
여동생이 후궁에 들면서 황제의 신임을 얻고 권력을 활용하여 인재를 모집하여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놓아 자신의 실력과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킨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유튜브입니다. 부족한 점 많으니 좋아요, 구독 신청으로 힘을 보태주셔요. 꾸벅 감사합니다.